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결국 숨졌습니다. 응급실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원정 입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정부가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오랫동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지역에서는 열악한 의료 현실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렇다 할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지역이 처해 있는 의료 현실 그리고 최근의 이슈들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지역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수정 기자, 그동안 우리가 지역 의료가 열악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해왔고 변화가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했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또 관련 의료인 부족은 하루 이틀 일이 좀 아닌데요. 사실 이 문제는 인구나 경제 같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수도권 집중이라는 사회적인 현상과 좀 맞물려 있습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 지방은 상대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향하고 또 그만큼 지역은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의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경남과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좀 확충해야 한다. 또 좋은 의사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큰 상황입니다. 지금 의대 증원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지역마다 정부와 또 의료인들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의사수를 좀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길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보도를 해왔는데 지역별로 그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의 의료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사례들을 보도해왔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지난 3월이었죠. 충북 보은에서 33개월 A양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서 이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심폐소생술과 약물 치료를 하면서 맥박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좀 옮기려고 이 소방과 충북, 충남, 수도권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이 9곳에서 병원 이송을 좀 거부를 했고 네네. 결국 이 A양이 숨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있었던 때였는데요. 이 병원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와는 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4월 말에는 이 4살 비군이 호흡곤란 증세로 지역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 당시 상태가 굉장히 위급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장 대형 병원으로 좀 옮겨야 하는 상황이어서 닥터 헬기를 이용해서 좀 옮기려고 하는데 이 닥터 헬기로 갈 수 있는 병원에서는 아이의 심장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서울 소방 헬기가 왕복 300km를 날아서 이 아이를 서울까지 이송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대구에서 이제 10대 소녀가 건물에서 떨어져 119 구급대가 이제 출동을 했지만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병상이나 진료할 의료진이 없어서 사실상 이제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였습니다. 그렇죠. 또 최근에는 이제 전북 부안의 한 병원이 경영난과 인력난으로 응급실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역에 남은 응급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좀 인구가 크게 줄면서 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병원들이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더 이런 의료 환경이 더 취약할 텐데 이게 단순히 병원에 가기가 힘들다, 번거롭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일상이 돼버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요 도시가 아닌 이제 농어촌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곳들은 보통 보건소 산하에 이제 보건지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외에는 사실상 의료시설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최근에 부산 기장군 철마면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의 유일한 의사였던 공중보건의가 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종합병원으로 좀 차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뭐 의사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보건지소에 오면 간호사들이 보건소 의사에게 연락해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보는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됐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던 한방 진료를 좀 2번으로 늘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공백을 메워왔다고 합니다. 뭐 물론 공보의가 없어진 것이 좀 의정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네. 뭐 오지나 의료 취약 지역일수록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데 사실 이러한 사태의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료 인프라, 의료 시설도 문제지만은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전문의, 의사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몇 차례씩 채용 공고를 내고 또 네. 연봉도 계속해서 올려도 그래도 이 의료 인력을 구하기 힘든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예. 이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해 달빛 어린이병원 3곳을 좀 지정했습니다. 심야에 발생하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제 문을 여는 병원이 달빛 어린이병원인데요.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평일은 밤 11시까지 운영을 해야 하지만 이 병원들이 초기에 평일 밤 9시까지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심야 진료를 좀 포기한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 최소한의 좀 운영 인력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네. 그나마 지난해 연말 관련 지원 조례가 좀 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달빛 어린이병원 3곳이 야간 진료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기장 철마 지역도 그렇지만 뭐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의 인력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경남 산청군의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5차례 공고를 낸 끝에 내과 전문의를 채용했습니다. 당시 연봉이 이제 3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네네. 뭐 이것저것 뭐 비용들을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높은 연봉에도 의료진을 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 경북 을룬군에 있는 보건의료원은 내과 전문의를 뽑는 이 채용 공고를 9차례나 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급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지역의 의료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중증 응급 환자도 지역에서 적절한 처치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관련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표영민 기자의 브리핑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응급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서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중증 외상 등을 가진 중증 응급 환자의 경우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데 상황이 급박함에도 전원, 다시 말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를 따져보면 의료기관의 병실이나 중환자실 등 시설이 부족한 경우, 또 처치가 불가한 경우,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김원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 현황을 조사한 자료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중증 환자만 놓고 봤을 때 전원 요인에 따른 비율입니다. 시설 부족이 12%가 넘었고 처치 불가가 16%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는 경증이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 사정으로 전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지역별로 나눠서 전원 요인에 따라 각 비중이 높은 상위 3개 지역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시설 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곳은 서울, 대전, 경기 순으로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인접 지역이 상위권입니다. 처치 불가는 어떨까요? 전남, 제주, 경북 등 비교적 수도권에서 먼 지역, 다시 말해 지방이 처치 불가로 인한 전원이 많았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도 치료해줄 전문의가 없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그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도권은 병원 시설 대비 환자가 몰려서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역은 의사가 없어서 또는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환자가 치료도 못 받는 것이 지역 의료의 현실입니다. 자, 김수장 기자, 이런 상황이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의사가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이렇게만 또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사회의 여러 현상들과 또 연관이 돼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미 지역마다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고 고령화와 저출산 뭐 수십 년 전부터 사실 계속된 이슈였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계되면서 지역 의료가 이렇게 좀 나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좀 집중이 되고 그만큼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발전이 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농촌 등 이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각할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사실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뭐 연봉을 계속 올려도 사실 재반 조건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들도 지방을 선호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민간에만 이런 의료를 의존할 게 아니라 공공의료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 지역에서 공공의료원을 신설했거나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네, 최근 사례를 좀 보면 경기도가 동북부 지역 공공의료원 부지를 확정을 할 예정인데 네네. 이 후보 지역마다 유치전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재생병원 본관동을 이제 공공의료원으로 활용하자고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 예. 지역 주민들도 공공의료원 관련한 서명운동이나 범시민 좀 걸기 대회를 이어가고 있고요. 양주시도 별도로 TF팀을 만들어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 유치에 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경남 양산에서는 웅상 지역 주민들이 공공의료원 설립을 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10,000명 서명을 좀 마치고 경상남도와 정부, 국회에 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부산 금정구에서는 지난 2017년 지역의 종합병원인 그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에 이제 지역 의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았고 여러 논의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단순히 뭐 공공병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대규모 코로나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좀 발생했을 때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까지 좀 수행할 수 있는 보험자 병원으로 좀 지정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나 행정, 뭐 정치권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어려운 지역의 의료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군요. 예. 관련해서 이런 지역의 의료 실태에 대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이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저희가 지역 공공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미 한 해, 두 해 얘기가 아니고 또 지역마다 소아과가 없어진다, 산부인과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수차례 해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에는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한국 사회가 인구에 있어서 저출생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총인구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저출생이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과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더 큰 위기가 이제 초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인구 과소 지역에 더 빠른 그런 어떤 지역 소멸 현상, 동네 소멸 현상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수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랄까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크게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보건소나 이제 공공의료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지역 의료의 상당 부분을 민간 의료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자체나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와 정부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이란 말을 쓰는데 교육, 복지와 더불어서 의료도 공공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주요 국가, 아니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의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공공적 성격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 민간의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영리를 강력히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 기제가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루 만에 다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의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책임을 갖게 되고 이런 부분에 이제 특히 그 필수 의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책무를 좀 강화를 시켜서 특히 이런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지역을 그 중앙정부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의료 서비스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마다 공공의료원 유치 움직임도 활발하고 또 정부가 의대 정원 이제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방식의 지역 의료 상황 개선 어느 정도나 좀 지역의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보실까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그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과 더불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공공적 의료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막연한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지역의 공공의대를 좀 확대를 하는, 그걸 도입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역 의사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이런 의료 인력의 양성 과정에 지원을 하고 한 10년 정도 의무적으로 그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게 되는 의료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제도의 도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런 감염병이라고 하는 호흡기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공공의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초이수 교수와 얘기해봤고 김수정 기자와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지역마다 또 의대 유치도 많이 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의료를 그만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일 텐데 지금 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하고 또 인접 지역과의 경쟁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에서는 지금 목포시와 순천시가 국립의과대학 유치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전남에 이제 국립의대 신설을 좀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추진 과정에서의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어서 지역에 좀 기대감이 큽니다. 또 경기 북부 지역이나 경남 창원, 인천, 경북 등 여러 지역에서 의대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대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체계를 좀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중증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나 앞서 잠시 제가 언급해드렸던 달빛 어린이병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또 야간에도 약국을 운영하는 그 야간 약국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의료계가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의료 공백을 조금씩 메워나가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안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또 당장 지역의사제 같은 방안도 21대 국회 때 나왔습니다만 결국 처리가 안 됐어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서 육성하고 졸업 후에 일정 기간 지역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이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에 다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이고요. 또 코로나19 유행 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좀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생이나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역 의료 소멸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수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지역의 의료 상황이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표현은 하지만 내가 아플 때 의사 얼굴조차 보기 힘든 지역도 많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처치,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공백 없이 운영되고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야 할 텐데요. 무너지는 지역 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활발히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